자, 유통가격 안정법입니다. 1차 이론서입니다. 이론서는 풀로 다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는 모르겠고, 291페이지입니다. 누나, 형, 291페이지입니다. 291입니다. 그래서, 형, 저번에 제가 줄 껐어. 5개. 없잖아. 얘는 지금 아닌가 빼고, 나서 책 하나 가져올게. 자, 진도 나갑니다. 291페이지 보면요, 유통가격 안정법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반드시 좀 준비하시고요. 목적, 유통의 원활화,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 소비자 이익보, 국민 생활 안전, 그리고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자, 이게 돼야만이 그게 됩니다. 유통법 이거 있잖아요. 수산물 유통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통가격 안정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1차에서는 4문제밖에 안 옵니다. 지금 5문제 놓았는데, 그렇지만 2차에서 1문제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풀로 보고 새로 놓을 만한 걸 내가 찍어 드리겠으니까 봐두라는 겁니다. 반드시 봐두십시오. 1번 용어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에서 보면은, 자, 도매시장이랑 강릉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가 양곡 첨가 하에 조수 어루 조개 갑감도 해조류 임산물 대릉에 정하는 대릉부 하십시오. 전부 일부를 도매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선한 시장이다. 중앙도매시장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성인 적고요. 특별시 강릉시 자치도 도에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까지 들어갔죠. 시가 했으니까 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도가, 그러니까 큰 시도입니다. 강릉시, 경기도, 서울시, 제주자치도, 세종 자치식 이런 데가 하는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고 하는 거의 중앙도매시장이다. 지방도매시장에는 도지사의 허가입니다. 특이십시오. 도허 이렇게 적고요. 중앙도매시장 외에, 위에 중앙도매 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공판장입니다. 도시사 승인입니다. 도성 적으시고요. 농업 같은데 지역농업이라든지 산림조합 등 중앙회 등이 개설합니다. 공판장 개설하는 그 밖에 대통령이 생산사 관련 단체도 할 수 있고요. 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은 농수산물 도매하기 위한 도매입니다. 다. 그리고 강릉시 자치도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영도매시장입니다.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시도지사 허가인데 민영도매시장은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외에자가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 시도, 경기도라든지 큰 도시 말고도 시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시지역까지도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도시사도 있지만 시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앙도매시장은 자치도가 개설하는 지역, 지방은 지방,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잘 나오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입니다. 이제 유통주체입니다. 7, 8, 9가 뭐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이 유통주체입니다. 적으십시오. 3개.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이 유통주체로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에 띄죠? 그래서 개설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도매는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민영도매, 그러니까 딱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매수 위탁 중개입니다. 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위에 도매시장 법인은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다 틀립니다. 탄생이. 중도매인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지정을 받습니다. 중도매인. 그러니까 업무는 거의 비슷하지만 상장은 지정이고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중도매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10분입니다. 물론 중도민의 설명은 더 가나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장은 허가, 비상장은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은 허가. 예. 그리고 나서 상장은,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것은 지정이니까 매수, 도매, 중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상장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비상장을 매수, 위탁, 도매, 매매, 중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 개설자에 신고합니다. 산지 유통인 개설자에 등록합니다. 수집가 출합니다. 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종합유통센터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합니다. 지원을 받아가 설치하는 농수산물 출하경로 다문화 물류비 절감하기 위해서 수지, 포장, 가공 등을 하는 필요한 시설이랍니다. 시설을 갖춘 사업장. 경매사입니다.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이 임명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개설사 임명, 상장된 겁니다. 경매사는 비상장은 못합니다. 비상장은 누가 합니까? 중도매인이 중개하는 거죠.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비상장은 개설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비상장된 것을 매수해갖고 위탁, 도매, 매매, 중개하는 사람은 중도매인입니다. 경매사는 상장된 것만 경매하는 겁니다. 자, 전자거래입니다. 이게 지금 농분사도 나왔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전자거래는 유통단계를 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배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유통산업발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잘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특별법이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용어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주산지입니다. 주산지 시도시자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 2, 3 있는데 4조에 주산지 요건입니다. 그 지역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는데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 면적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이상, 우리 기출입니다. 이거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을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상일 것. 자, 이게 기출이었죠, 그죠? 기출입니다. 이상, 이하, 이상입니다. 시도시자는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왜? 시도시자가 지정했기 때문에 변경도 시도시자가 변경 해제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물론 대통령령에 따라 정합니다. 대통령령이란 말을 포인트를 주시고, 그리고 주산지 해비체를 둘 수 있습니다. 4조입니다. 시도시자는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해비체를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치하면 생산자 등이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업 간척입니다. 농산물입니다. 5조 농산물만 농림업 간척입니다. 컴퓨터 최근에 안 봤죠? 자, 보겠습니다. 컴퓨터 형님 잠깐만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컴퓨터를 앞으로 갈 때 2차는 안 보면 안 됩니다. 1차는 60만 넘으면 되니까 1차는 절대평가 60입니다. 2차는 상대평가 60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전남도 4일 국내 전남 수산물 생산 카페에 의합니다. 전남도 4일 국내 첫 수산 간척 전망대회를 했답니다. 얼마 전에 7월 4일날. 자, 수산 간척 전망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카페에. 여기는 뭐, 자, 다시 이제 책으로 왔습니다. 5조. 농림업 간척을 농산물만 합니다. 그럼 수산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수산물 유통법에 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그리고 이걸 보면서 농산물이다 수산물이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6조입니다. 6조 넘어가서 계약 생산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누나도 손 있는데. 계약 생산. 농산물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눈이 띄어야 됩니다. 옆에 적어놨죠. 농산물만 된다고. 그 다음 수산물 어디 있습니까? 수치계약 같은 거. 요겁니다. 수산물 유통법이 있다는 겁니다. 수산물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시는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시는 해수부 장관도 생산자를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생산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가격 예시 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가격 예시가 이렇게 용어를 알아주십시오.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을 위해서
파종기라든지 종자 입식기 다 농산물 용어잖아요. 그죠? 근데 해수부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식할 때도. 자,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가행 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입니다. 농산물만입니다. 농산물입니다. 그 다음 수산물은요? 어디 있습니까? 누나? 아, 여기 있다니까, 여기! 수산물 유통론.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농산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뭡니까? 원산지법은 뭡니까? 양부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수부 장관하고 농림축산부 장관 다 들어가 있는데 수산물 유통법은 뭡니까? 해수부 장관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1차 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인 겁니다. 물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탄생이 돼가 놓았지만 우리 수통사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가장 좋고 농분사보다 더 법이 더 많잖아요. 지금 농분사는 이거 다 이거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과 원산지법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수분사는 친환경업법하고 수산물 유통법 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1차가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친환경업법도 해수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법도 해수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 거의 농산물 위주로 되어 있지만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얘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으로 있지만 빠져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인시는 공통으로 되어 있고 가행생산시 생산자 보호는 농산물만 되어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몰수 농산물 기간도 농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협력, 유통조절 10조 이거는 양자 다 됩니다.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등등 유통인, 산처장인 등 소비자도 대표가 해당 농수산물 자율적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자 조정, 생산 조절, 출하 조정을 위해서 할 수 있답니다. 제적 3분의 2 기억나셔야 됩니다. 밑에 있죠. 3.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유통협약 10조 이거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10조입니다. 자, 11조입니다. 11조는 뭡니까? 유통명령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양부 장관이 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유통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홍보 위반자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10조 3항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10조 3항 올라가 보십시오. 10조 3항과 2항을 가보십시오. 얘가 유통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협약은 생산자나 소비자도 합니다. 소비자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또는 농림수산부 해수부 장관은 부패하기나 변질하기 쉬운 10조 2항을 읽습니다. 농수산물 해수부로 정한 농수산물에 대해 현재의 수급 조절, 불안정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 등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조 2항을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만 포인트 잡고 읽으십시오. 다른 거는 뭐 하지 마시고. 10조를 지금 하고 얘는 생산자 유통협약이고 얘가 유통명령입니다. 유통명령입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통명령 집행 3항하고 2항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통협약은 그 대포자 해가지고 협약이란 말을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구나. 이거 헷갈리네. 3항에 따라 요청서를 할 때는 3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부 장관이 유통명령을 하고 싶어도 생산단체의 제적은 3분 이상 찬성을 해야만이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을 이때가 잘못 알았네요. 자, 3분의 1은요, 2항이나 3항에 따라서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이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려고 그러면 요청하더라도 생산자 단체 등 소비자 단체 등 제적위원, 위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누나? 그러니까 내가 10조 1항 유통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생산자 단체 등이 출하 조절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대요. 왜? 자율적으로 그것을 다수결을 하면 되니까. 근데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유통명령을 개입합니다.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개입할 때는 내가 그 현장 수급 조절을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이 유통명령이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통명령 집행입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 10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조는 그 우리에도 모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주산지가 중요하다 그래. 주산지하고 유통협력 명령은 그리고 자조적이도 하고 다 노는 겁니다. 유통협력이 있어요. 협력은 어떤 사유든 간에 생산자라든지 소비자 등 단체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이게 10조 1항이잖아요. 10조 2항은 뭡니까? 이런 어떤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생산자 단체 등이 안 할 때는 국가에서 나선다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이나 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나서는데 유통명령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데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이 생산자 단체 등 제적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때 두 분 왔습니다. 아까 전에 주산지가 지금 중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행령, 유통명령을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분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읽어보고 10조 11조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조 비축 농산물입니다. 자, 비축사 농산물, 수산물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찾습니까? 이러니까 유통가격 안정법 우리 수산물 유통법에 있다니까요. 자, 가인생산도 있고 그 다음에 15번요 농산물의 수입 추천 농산물문에 되어 있죠. 수산물 유통법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입니다 17조 그 도매시장 개설 아까 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도매시장 이건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의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조 넘기면요 21조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 이것도 기출입니다. 소속 공무원 동그라미 치시고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조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입니다. 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주체가 그래도 놓았죠. 그 다음에 자,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도매시장 개설자 줄 것이십시오.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은 청가로와 해수부로 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은 5년 10년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는 시장 도매인도 있습니다. 아 맞나? 시장 중도 맞아 시장 도매인도 있을 겁니다. 아래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요 도매시장은 인수합병 개설자 승인 23조 2항입니다. 눈에 띄는 것만 찍어주십시오. 눈 오른쪽으로 갔어요 벌써. 23조 2항입니다. 눈에 띄는 거 보십시오. 인수합병 개설자 승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조입니다. 24조 공공출자법인이 있습니다. 공공출자법인 24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된장 경우에 20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을 가름하여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다. 공공출자법인은 누가 하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에 가름하여 설립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24조 저번에 그 강의한 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20 있잖아요. 수산물 유통구조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때 강의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나 요거 지금 그거는 780입니다. 적으십시오. 여기다가 780 지금 하고 있는 거 780가 유튜브 강의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78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조입니다. 중도면인 허가입니다. 중도면인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합니다. 중도면인 중도면인은 상장과 비상장이 있습니다. 지정 허가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도면이 나오겠네요. 시장 도면 어디 갔어? 도매시장 법인, 도매시장, 중도면인, 시장 도면이 어디 갔어? 시장 도면이 뒤에 넘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법이 지금 체계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5조 3에는 매매 참가인 신고. 그 다음에 27조 경매사 임명. 딱 눈에 띄는 거 보십시오. 시험에. 그 다음에 28조 옆에 경매사 업무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상장한
농수산물 경매 우선순위,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행법상 공문으로 본다. 상장하는 겁니다. 비상장 안 됩니다. 네, 무마합니다. 자, 산지 유통인 등록입니다. 수집과 출하하기 위해서 부루별로 등록합니다. 부루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 등록합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아도 될 거는 얘가 다만 이거 있죠. 다만 이거 1차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해하다. 산지 유통인 등록하지 않은 건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출하물, 단체가 구성원 출하물, 도매시장 법인이 법에 따라서 매수한, 단세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 상장, 중도매인이 단세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 매수, 매매, 시장 도면이 매매, 그 밖에 해수부령 정하는 것, 이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조입니다. 출하자 신고입니다. 출하자 신고입니다. 출하자 신고, 딱 눈에 띄죠. 출하자 신고.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는 생산자 단체 등은, 자, 누가 합니까? 출하자 신고는 생산자나 단체 등입니다. 개설자 신고한다 이겁니다.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수탁 판매의 원칙입니다. 31조. 도매시장 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서 한다. 원칙입니다. 다만 못할 때는 법에 따라서 비상때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2조 매매 방법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을 경매입찰 전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출하자가 방법을 정할 때는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입찰의 방법, 상장한 농수산물에 수탁된 거에서 최고 가격 제시자, 그러니까 영국식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영국식. 네덜란드식은 위에서 상식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네덜란드식은 최고 가격 밑에서 올라간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시했을 때는 그 가격 미만으로 못한다. 기준입니다. 33조 1항이 다 읽어가 기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33조 2항입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33조 1항도 기출이고 1항이 두 번 기출되었을 겁니다. 2항이 한 번 기출되었을 겁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부령, 농림수산부령에 따라서 대량 입하물, 적으십시오. 대량 입하물, 포중구객품, 예약 출하품 등 우선적으로 판매한다. 이겁니다. 대량 입하물, 포중구객품, 예약 출하품 등 우선적으로 판매한다. 이게 농수산물 분직관리 농품사 1에도 놓았습니다. 이거죠. 작년에. 농품사 1에 저번 행복이 안 가져왔습니까? 농품사에도. 이거 있죠. 없는데? 저번에 강의한 거 농품사도 다 지금 누나는 안 왔어요. 다 했습니다. 안 가져왔네요. 요건가? 얘는 얘인데?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 일단 빼놨고요. 최근 거 이거 누나 이거 형 거 이거 이거 막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요번에 13일 13일은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농품사도 이거 기출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자, 33조 1항 2번, 33조 2항 1번 놓았습니다. 그리고 33조 3항 1번 놓았습니다. 자, 안 넣었나? 안 넣어서 오래 놓겠죠. 경매 입찰을 방법에 따라서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경매 입찰만 합니다. 잘 보십시오. 경매 입찰에 대해서는 전자식을 할 때 구수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33조 그거 중요합니다. 34조입니다. 거래의 특례입니다. 거래 특례는 아까 전에 도매시장은 아까 전에 출하자 위탁받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겠죠. 특별한 사유. 위탁받아가지고 저것끼리 이제 안에 경합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경합을 풀겠다는 게 33조입니다. 그리고 해수부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한정하여, 자, 이거 보세요.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면에 매매 참가한 외자에게 시장 도매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3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볼게요. 나중에 보면 법이 있는데, 자, 도매시장 법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그리고 시장 도매인, 그리고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유통주체라 그랬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교수들은 매매 참가인까지도 유통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갱매사를 두어 간접으로 직접 지가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이거는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또는 시장 도메인을 두어 간접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자, 주체는 도매시장 법인이 있고 시장 도메인이 있고 중도메인이 있지만 업무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법인 안에는 중도메인을 두거나 매매 참가인 두고 산지유통인 갱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도매시장 법인이 또는 시장 도메인을 두가지고 간접 운영한다. 이 구성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30 몇 점입니까? 4조가. 적으세요. 이거 적어가지고 하세요. 이거. 도매시장 법인은 책이 없나 봐. 법이 있는데 못 찾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34조를 이해하려면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메인 매매 참가인 등을 두고 직접 하든지 또는 시장 도메인을 두어 직접 간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도메인 도매, 중도메인 도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매시장은 유효기간이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도메인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5년에서 10년입니다. 얘도 5년에서 10년이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는 3년에서 10년이라는 유효기간도 있다 했습니다. 다 거의 도매입니다. 중도메인은 상장은 지정이지만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허가하면은 매수가 되겠죠. 얘는 위탁되어 있는 것을 상장 행거를 위해서 물론 매수해가지고 도매하는 거죠. 얘는 밖에 나가서 매수까지 해가지고 또 중개 도매합니다. 자, 이걸 적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냥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메인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 갱매사를 두고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시장 도메인을 두고 가지고 간접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보세요. 34조 34조 들어왔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는 중도메인 매매 참가인 자 맞죠? 얘는 직접 운영할 때는 중도메인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 갱매사를 두고 직접 운영했는데 원래는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만 서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사태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됐을 때는 중도메인 매매 참가인 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시장 도메인은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 도메인도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거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 도메인은 독립적이니까 도매시장 법인 맞죠? 중도메인이 있는 사람의 원래는 안 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갔습니까? 넘어갑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34조가. 거래 특례는 원래는 자기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업무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요. 왜? 작가 중개 도매니까 업무가 중복 안 되는데 거래 특례에서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위 비상사태니까. 그게 34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제한입니다. 자, 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도매시장 외에는 장소에는 영업제한을 판매 못합니다. 도매시장 안에서 해야겠죠. 근데 변장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견증사업도 제한을 5번 같은 거 아까도 있을 때는 1년 내에 제한할 수 있고요. 법인에 공시하고요. 그 다음 시장 도메인의 지정 이제 놓았죠? 시장 도메인입니다. 자,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고 유효기간 정한다. 36조 1항입니다. 적으십시오. 36조 1항인데 법의 시행령에도 그때 있습니다. 법인을 갖춰야 됩니다. 일정한 인연이 이것까지 놓기는 짜증나지만 자,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유효기간 적으십시오. 5년 10년입니다. 누나 이거 적으십시오. 형님. 5년 10년 다 법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3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년 10년 적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법인 요건은 뭡니까? 요거 하나만 보십시오. 법인은 막 되는 게 아니고 시장 도면이 임원 중 위법에 위반하여 위법입니다. 건국의 시장을 실행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포함하여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입니다. 1년이면 틀린 겁니다. 1차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 문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 도매인의 업무가 경합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경합되는 하는, 중도매인 하는 사람이 없을 것. 파산선고 받고 매일 하는 사람이 아닌 것.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합은 안 된다는 겁니다. 2년입니다. 1년 아닙니다. 1차용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인수합병. 그 다음 시장 도매인의 영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의 거부입니다. 38조. 38조입니다. 원래 수탁을 받아가지고, 위탁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탁 받아가 그래 하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유통협약, 유통명령, 그리고 뭐 위반 농수산물 부정 이런 거는 받으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은 자 두 명입니다. 2명 맞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은 중도매인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땅값권 하나에 해당할 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탁 거부 안 됩니다.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유통명령 위반, 유통협약 아닙니다. 출하자 신고하지 않고 안전성 검사 잘못됐어. 도매시장 결제장 업무군 중에 최소 출항 미달, 최소 출항입니다. 최소 출항입니다. 받아는 많아 그 비용만 들어가면 안 받는다는 겁니다. 환경 개선 대령의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1차용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해수부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령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형님. 한번 보이소. 자, 유통주체가 있는데,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이 있고, 몇몇 참가인하고 이 사람들, 교수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 도매인은 수탁 거부를 하면 안 되지. N은 아니라는 겁니다. N은 왜?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주체라도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까지만 하십시오. 물어보는 게 뭡니까?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 도매인은 출하시키는데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부할 때는 이 내용만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체이니까 메인 주체는 뭡니까?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 도매인이 메인입니다. 메인이다 보니까 요기관도 다 있다는 겁니다. 애는 없습니다. 중도매인. 그런데 그 수산물 유통법에는 산지 중도매인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맞죠? 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3년. 아, 누나는 못 들었잖아. 나 듣긴 들었지만 누나는 뭐 직접 안 들었으니까. 선지 중도매인이 있어요? 기간이? 3년. 있어. 그래서 지금 저 비교를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면요 열심히 찍고 맞다고 찍고 노는데 점수는 안 줍니다.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